안녕하세요, 워치매거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마주와 짝퉁 시계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번 편은 기존에 왜 화가 나 있냐는 질문을 들어왔던 저의 기존 영상과는 달리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입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아주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밤에 들으면서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오마주와 짝퉁의 차이를 한국에서의 인식을 기준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마주는 디자인은 따라했지만 본인들의 상표를 부착한 시계이다. 오마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롤렉스 서브마리너 오마주죠. 지널트, 스테인 하트, 스코알렛, 크리스토퍼 워드, 헬슨부터 시작해가지고 티셀, 세이코, 인빅타까지 다양한 오마주들이 있습니다. 이 오마주 시계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죠. 좀 더 파고들면요, 오마주와 카피캣을 또 나눠서 구별하는 견해도 있고요, 짝퉁과 레플리카를 또 구별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진짜 영혼이 담겨 있으면서 존경의 뜻을 막 보이면서 베끼면 오마주고, 영혼이 없이 그냥 장사하려고 베끼면 카피캣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영혼설이죠. 사람들에게 진짜와 혼동을 주려고 만든 것이 짝퉁이고, 그냥 대놓고 저는 가짜입니다, 취미생활입니다 라는 속일 의도 없이 만든 게 레플리카다, 사기 의도설 등등 수많은 학설과 방구석 전문가들이 판치는 동네가 바로 이곳이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이 모든 게 그저 의견들일 뿐이고 확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마주와 짝퉁에 대한 사실들, 그리고 저의 생각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1번, 오마주 시계 역사 그리고 합법성. 오마주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1950년대 군부대에만 공급했던 롤렉스 밀리터리 서브마리너를 모방한 스테인하트부터 최초의 민간 판매 다이버 시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블랑팡 50 패덤즈를 모방한 헬슨 스킨 다이버와 또 저렴한 버전 세이코의 생낭판까지 별칭이죠. 이쪽은 이제 빈티지를 오마주한 쪽이고요, 반대로 파네라이를 따라한 마가렛같이 현대식 오마주도 있습니다. 이런 오마주는 사실 최근에 마이크로 브랜드들에 의해서 주도된 트렌드는 아니죠. 아니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1940년대 해밀턴도요,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의 오마주인 오티즈를 내놓았고요, 위에서 말한 롤렉스 서브마리너도 1950년대에 다른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나오자마자 모방하기 시작했었죠. 큰 브랜드까지도요. 심지어 롤렉스조차도요, 따로 법인을 세우고 자기 서브마리너로 오마주를 했죠. 그게 바로 투더죠. 맞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투더죠. 게다가 또 60년대 70년대로 올라오면요, 그때는 완전 시계산업의 춘추전국 시대였죠. 지금같이 한 브랜드가 무브부터 다이얼까지 생산하고 그러지 않았고요, 대부분 부위별로 어떤 기성품을 사용해서 조립했다에 가까웠죠. 케이스도요, 무브먼트 다 외부에서 사오고 다이얼 디자인과 디테일에서 차별화를 두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디자인 많이 쏟아졌죠. 내가 쿼츠 파동 때 수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다가 인수합병되고 그 회사가 또 다른 회사랑 합병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브랜드가 가진 디자인의 고유성의 의미가 많이 희석됩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누가 어떤 디자인의 원작자고 누가 누구의 오마주인 것을 밝힌다 하는 것은 굉장히 증명하기 어려운 난제죠. 현재 많은 오마주들이 있지만 원작자에게 디자인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브랜드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또한 시계 자체도요, 디자인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그 디자인에 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특허의 보호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서, 또한 또 출연해도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15년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950년대 60년대 빈티지 모델을 오마주 했다 하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기 때문에 현재 오마주 시계들이 세라믹 베젤 같은 최신 디자인을 모방할 수 없기도 하는 거죠. 혹시 최신 디자인을 모방했다 하더라도 롤렉스 같은 브랜드 입장에서 굳이 영세하고 가격대와 타겟층이 확연히 다른 마이크로 브랜드에게 소송을 해도 얻을 것이 없고 해당 브랜드에게 쓸데없는 유명세만 안겨주는 꼴이라서 굳이 나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번, 오마주는 현재로서는 합법,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우선 오마주란 용어 자체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시잘할 분들 많으시죠. 아니,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소송을 걸기 힘들다, 확립된 판례가 없다고 해도 누군가의 디자인을 그냥 도용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오마주라는 그런 거창한 말로 포장을 하냐, 그냥 합법적인 짝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우선 저는 이분들의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들 편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이라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지 바람직하다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계에 있어서 디자인은요, 그 브랜드의 핵심적인 아이덴티티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입니다. 지금도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승부를 거는 많은 신생 브랜드들이 있고요. 이 브랜드들에 비교하면은 많은 오마주 시계들이 디자인은 그냥 대충 옛날에 유행했던 거, 유명 타 브랜드 검증된 거 디자인 따라서 하고 퀄리티는 어느 정도 뽑고 마케팅 잘해서 좀 입소문 타기만 하면 절대 손해볼 수가 없다 하는 식의 철저히 상업적인 계산으로 제작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도덕적 평가에서까지 자유롭다면 굉장한 사치가 아닐까 싶죠. 3번 오마주의 순기능. 하지만 오마주는요, 기존의 럭셔리 브랜드들이 창조한 시장과는 다른 또 다른 시계 시장을 키우면서 럭셔리 브랜드를 살 수 없거나 돈이 있어도 그 정도 지불할 가치가 없어서 지갑을 열지 않는 고객층에게 합리적인 대안이 됩니다. 또한 오마주 덕분에 오히려 롤렉스 같은 브랜드들이 더욱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효과를 얻는 측면도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요, 오마주를 통해서 시계 매니아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번 오마주를 비난하는 짝퉁업자들. 이 짝퉁업자분들이요,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오마주도 카피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거기에 바로 편승을 해서 오마주를 물고 늘어집니다.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건데요. 그들이 주장한 논리를 들어보면 먼저 오마주도 양심이 없다, 짝퉁과 뭐가 다르냐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막 퍼붓고 있습니다. 언변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요, 말하는 사람이 짝퉁업자인지 까먹어요. 나중에 이야기 듣다 보면 오마주에 대한 분노로 막 불타오르는 당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딱 보면 지금 말하는 사람 누구죠? 짝퉁업자죠. 불법이잖아요. 이건 탈세해서 지명수배당한 사람이 세무사, 변호사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세금 덜 내보려고 짱구 굴리는 사람한테 가서 너도 나랑 다름없는 양아치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마주는요, 우선 진짜인 척을 할 의도가 전혀 없는 상품이죠. 우리 사회의 거래의 안전이나 신뢰성 해하지도 않습니다. 짝퉁은 한번 팔리면 그 다음에 그 물건 어디 갑니까? 짝퉁 모으는 게 취미인 사람들 끼면 돌고 돌면 아무 상관없죠. 근데 현실은요, 언제든지 중고시장에 나와서 범죄 도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죠. 옛날에 중고나라의 짝퉁 명품 시계로 사기당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이 짝퉁업자들은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두 번째로요, 정품 시계 밀수와 탈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유독 짝퉁한 데만 뭐라고 한다, 이중적인 인간들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합니다. 아니 먼저요, 누가 밀수와 탈세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한국의 고급 시계 관세가 일본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측정돼 있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수업자들은 다 욕을 합니다. 제 영상 가보세요. 제 영상 봐도 밀수 탈세하는 애들 뭐 어쩌고저쩌고 욕하는 사람 엄청 많죠. 이건 전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요, 무슨 밀수 탈세 욕을 해야 짝퉁업자들도 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짝퉁업자 욕할 때는 꼭 밀수 병행업자들도 같이 묶어서 하도록 제가 메모해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 하냐면요, 짝퉁 시계가 오마주에 비해서 가성비가 훨씬 좋은 시계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니까 짝퉁 시계와 오마주가 중국에서 같은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 근데 하나는 롤렉스가 찍히고 하나는 오마주 브랜드 이름이 찍힌다는 거죠. 대신 짝퉁은 외관이 중요하니까 재료를 비싼 거 쓰고 마감 이런 거 엄청 신경 쓰죠. 왜냐하면 그게 짝퉁이니까요. 그쵸? 대신에 무브는 약한 거를 써요. 그쵸?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대신에 오마주는 어떻습니까? 마감이나 재료 다 짝퉁보다 떨어지는 퀄리티를 쓴다. 대신 무브는 스위스 에타를 사와서 넣어놓고 돈은 훨씬 비싸게 받는다. 결국 오마주가 훨씬 돈 많이 남겨먹는 장사고 짝퉁은 마진도 훨씬 적다.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더 양아치인가? 이런 엄청나게 화려한 언변을 구사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요, 우리가 과연 진짜 오마주를 살까 짝퉁을 살까 고민합니까? 나 스테인아트 살려다가 그냥 롤렉스 짭 샀어, 이런 경우 많이 들어보셨나봐요. 제가 생각할 때 짝퉁은요, 살까 안 살까, 돈 몇십만 원에 1000만 원짜리 산 시계같이 보일까 말까 를 고민하는 문제지, 오마주보다 가성비가 좋아서 고민하다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역 자체가 다르죠. 자꾸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오마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이고 짝퉁은 사업 태생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쵸? 이거는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조폭이 불법으로 오락실 운영을 막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니네 불법이잖아 라고 하니까 조폭 대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저 옆에 관광호텔 카지노 가서 봐봐. 우리는 콜라 한 잔에 5,000원인데 쟤네는 막 10,000원씩 받아. 돈 엄청 남겨먹어. 쟤네 양아치야. 이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조폭 불법 운영 오락실을 관광호텔 카지노랑 비교를 합니까? 그쵸? 합법이냐 불법이냐는요, 우리 사회 질서 유지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 자체로도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4번 마치며 오늘 주무실 때 들으시라고 팟캐스트 같이 조용히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오마주는 역사적으로 많이 행해져 왔다. 그러나 도덕적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 허나 아무리 그래봐야 짝퉁업자들이 왈가할 것은 아니다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짝퉁 시장 자체를 인간의 욕망과 연결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의 문제와 별개로요, 아니 솔직히 그냥 돈 잘 버시잖아요. 굳이 왜 양지로 나와서 선동을 하고 음지 마케팅을 태양 아래서 하십니까? 그늘에서 하셔야지. 어차피 짝퉁 살 분들은 사십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가할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 조용히 사업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워치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